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논술 시간 몇 번째? 네, 19번째예요. 19번째 시간. 우리가 15번째 시간부터 16, 17시간까지는 페이스맵으로 서론을 썼어요. 그리고 18째 시간부터는 트렁크 맵으로 뭘 쓸까요? 네, 논술에 본론을 쓰는 활동을 하죠. 지난 시간에 학교폭력 목격 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트렁크 맵을 만들었어요. 오늘 19번째 시간은 뭘 할까요? 네, 이 트렁크 맵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요? 본론 쓰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좀 걱정이 돼요. 왠지 여러분이 지루하게 생각할까봐. 자, 이건 맹자쌤의 기우였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논증이라 그랬죠. 논증. 예, 논증.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한번 논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논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종이 하나만 더 붙일게요. 자, 논증에 3종 세트가 있었죠. 선생님이 3종 세트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네, 뭔가를 주장, 의견을 말하면 누군가는 왜? 라고 묻죠. 그 왜에 해당되는 게 뭐뭐이기 때문이야 하는 게 중심 근거라고 그랬어요. 중심 근거. 그런데 이걸로 설명이 부족해요. 이 중심 근거를 받쳐주는 설명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보조 근거라 그랬죠. 보조 근거. 자, 이게 바로 논증의 3종 세트예요. 하나의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보조 근거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때 상대방이 아하 하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자라는 것에 동참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동참하게 될 때 바로 이 사회는 어떻게 된다? 네, 모두가 동참하게 되면 바로 행복한 사회가 된다. 논술을 하는 목적은 바로 뭐다? 행복이다. 행복. 행복한 사회가 된다. 자,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출발, 논증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논술 노트 47쪽 준비해 주세요. 47쪽.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데요. 바로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논증을 하게 된다면, 뭔가를 주장하게 된다면 어떤 근거들을 쓸까라고 했을 때 근거를 마련해 봤어요. 찬반 논의형 논술을 쓸 거라 생각하고 찬성 입장의 중심 근거와 뒷받침 근거, 반대 입장의 중심 근거와 뒷받침 근거를 한번 표에 그림과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뭘 했나요? 네, 찬반 논의형 주장,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찬반 논의형 논술을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 왼팔 찬성 주장의 중심 근거를 살펴보고 보조 근거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 또 반대 입장이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하고 중심 근거와 또 보조 근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두 입장을 고려해서 해결 방안을 살펴봤죠. 해결 방안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 찬성의 좋은 거와 또 반대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끌어와서 새로운 해결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주장을 강력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요걸 가지고 오늘은
논술의 본론을 쓰는데 제대로 한번 논증 한번 해봅시다. 논술의 본론은 페이스맵을 보고 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옆에다 놨어요. 여러분들은 자를 수가 없죠. 그쵸? 선생님은 공책이 2권이라서 잘랐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서론은 썼어요. 지금부터 이제 본론을 쓰는데, 본론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고 반대 입장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입장을 알아본 거죠. 네, 이 말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각각의 입장을 알아보자 라고 서론을 시작할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견이라고 할게요.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각의 입장을 알아봤죠? 각각의 입장을 알아보자. 자, 각각의 입장을 알아보자 했어요. 그러면 두 입장을 알아보죠. 먼저 어디 입장을 알아볼까요?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기 보면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유가 중심 근거가 2가지죠. 2가지. 그래서 먼저 학교 폭력을 보면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2가지가 있다. 이렇게 2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먼저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자, 2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2가지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첫째, 둘째 할게요. 첫째. 자, 뭐였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자, 얼마나 큰지는 우리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보조 근거는 자료 2로 설명하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자료 2 선생님 또 가져올게요. 자료 2가 뭐였어요? 피해자 고통 봐봐요. 아주 고통스러웠다. 많이 고통스러웠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전체 61%죠. 61%가 고통을 호소했고, 누구의 60% 폭력, 피해자 61%가 고통을 호소하고, 그 중에서도 봐봐. 여기 봐봐. 그 중에서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자살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4%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움을 느낀 사람들이 14%나 된다. 자, 논증 3종 세트 한번 맞춰볼까요? 일단 요게 뭐예요? 요게 신고해야 한다. 이게 주장이죠. 왜? 요게 중심 근거예요. 중심 근거.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커. 얼마나 큰데? 이렇게 커. 이거 보조 근거죠. 보조 근거. 네. 요렇게. 보조 근거. 자, 요렇게 하나로 논증을 했어요. 하나 논증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두 번째 중심 근거가 뭐였어요?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 자, 이것부터 써봅시다. 올려놓고. 둘째. 까만색으로 쓸게요. 좀 구분되게 할게. 둘째.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 신고 정신이 왜 필요해?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설명은 바로 뭐라 그랬죠? 보조 근거라 그랬어요. 보조 근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보조 근거가 자료 1이라 그랬어요. 그럼 자료 1을 찾아갈게요. 자, 자료 1에 보면은 신고 정신이 필요한데 모른 척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된대요? 62%나 된대요.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한테 알린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 1%, 부모님께 알린 사람은 3%, 총 14%예요. 나머지는 여기 함께 말린 사람도 있긴 하네요. 이렇게 신고 정신이 14%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학교 폭력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다 나 몰라라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갑니다. 다시 봐봐요.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 보조 근거 봤죠,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고는 몇 프로라고 했어요,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은 자, 아까 몇 프로? 여기 보면 10%, 1%, 3%, 14%죠. 근데 14%에 불과하다라고 쓸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니, 그거 어디에 나온 글이야? 그 근거가 뭐야? 어디에서 나왔어? 출처가 어디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신고하는 사람은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뭐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몇 년도 자료야? 여기 볼까? 2011년 자료에 의하면 14%에 불과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공식 재단에서 나온 자료이겠구나, 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 말을 잘 믿겠죠. 자, 여기서도 볼게요. 일단 요거는 주장이죠. 여기 둘째 중심 근거는 뭐예요?
자, 중심 근거예요.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 왜 신고 정신이 필요해?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은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11년 자료에 의하면 14%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거 다 한마디 더 하면 좋겠죠. 그러므로 신고 정신을 더 강화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거 하나 논증을 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뭘 살펴봐야 돼요? 다음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람 입장을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했으면 다음으로. 자, 우리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면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 장면을 보고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우리는 먼저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다음으로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 어떤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또 여기 아까 트렁크 맵을 볼게요. 목격자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한 가지는 있고, 두 번째는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첫째, 이것도 두 가지니까 첫째라고 쓸게요. 첫째, 목격자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서 신고가 쉽지가 않다.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높은데. 자,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 여기서 보면은 자료 3일 보조 근거로 썼어요. 그럼 자료 3 찾아볼게요. 자, 자료 3. 초중고생 학교 폭력 방관. 여기 보면은 나도 당할까봐 신고하지 않는데요. 보복이 두려운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4번에서 보면 또 있어요. 여기서 3번도 갖고 올 수 있고 4번도 갖고 올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왕따를 당할까 불안감을 갖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증상들을 보면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 그 다음에 악몽,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말이 없어지고 심각하죠. 목격자의 고통이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서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 어느 정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따라서는 자살 충동도 느끼고 불면증과 우울증, 악몽에 시달린다. 자,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 이것도 논증이 어떻게 됐나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주장이죠. 여긴 주장이에요. 주장. 중심 근거.
목격자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느 정도인데? 보조 근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 충동도 높고 불면증, 우울증, 악몽에 시달린다. 자, 첫째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둘째. 자, 둘째는 우리 트렁크 맵에 뭐라고 썼냐면은, 둘째,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예. 자,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신고해도 어떻다고요? 예,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도 있다. 자, 그래서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보조 근거로 설명 자료 3번이라고 했어요. 3번. 네. 3번 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3.5.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9.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관심도 없대요. 이거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더하기 빨리 해보자. 49, 50.4, 두 개가 50.4. 그 다음에 19 하면 69.4. 자, 보조 근거 들어갈게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 약 몇 프로? 69.4%, 69점이지. 69.4%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쵸? 관심이 없고, 핸드폰으로 이거 촬영하는데 전화가 오면 끊겨요. 미안해요. 자, 약 69.4%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 누가 그래? 그러니까 출처 밝혀야 되겠죠. 여기 보면 또 한번 볼게요. 출처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네요. 이것도. 자, 69.4%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조사에서 밝혀졌다. 자, 요거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또 논증 한번 볼게요. 일단 요게 주장이에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중심 근거는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보조 근거 들이대야죠. 약 69.4%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 어디야? 출처가? 청소년 보호 예방재단 조사에서 밝혀졌어. 예,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자. 먼저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을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 그것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뭘 했어요? 논증을 했죠. 논증을 했습니다. 논증, 여기도 논증. 자, 여기도 논증을 잘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좀 붙일게요. 포스트잇 붙일게요.
여러분 뭐 복사지 한 장 준비해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포스트잇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찬반 논의형 논술을 쓰고 있죠. 일단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고, 그러면 찬성의 좋은 점과 반대의 좋은 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죠. 나의 주장은 뭐예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바로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을 살펴봤어요. 그럼 살펴봤다는 얘기를 해요. 각각의 입장을 살펴볼 때 이제 내 의견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각각의 입장을 살펴볼 때 피해자를 생각하면 어때요? 반드시 신고해야 되죠. 피해자를 생각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목격자를 생각할 때 어때요? 목격자의 충격과 두려움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 등의 고통을 생각할 때는 생각해보면 신고가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나 내 주장 들어가야 돼요. 조금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 그러나 일단 행복해야 되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할게요. 어떻게 노력해야 하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트렁크 맵에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찬성 의견, 반대 의견 각각 두 가지씩 살펴보고, 나의 배꼽, 해결 방안,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노력하고, 목격자는 어떻게 노력하고, 우리 사회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는 거예요. 자, 학교 폭력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또 목격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어요. 자, 요걸 가지고 자, 또 우리가 말을 좀 잘 만들어 봅시다. 자, 각각의 입장을 살펴볼 때 피해자를 생각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목격자의 충격과 두려움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신고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어때요? 아까 피해자는 어떻게 노력하라고? 예, 피해자는 작은 폭력을 당해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요청해야 하고, 목격자는 어떻게 할까요? 목격자는 두렵긴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여러 기관의 상담 도움을 받도록 하자.
하자. 자, 여러 기관의 상담 도움을 받으려면 어때요? 예,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 정부에서는 상담 기간을 늘려주고 오늘 많이 늘려주고 또 우리 국민은 이를 잘 활용하자. 이를 잘 활용하자.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건 일종의 뭐예요? 해결 방안이죠. 내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에요.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살펴보고, 자, 나의 주장은 찬성에 가까운데 반대 입장에 두려워하는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해결 방안이에요. 어쨌든 피해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예, 작은 폭력을 당해도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작은 폭력이 폭력의 씨앗이 될 수 있잖아요. 요청하도록 하고 목격자는 두렵긴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고 또 주변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상담 기관을 많이 늘려주고 국민들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결 방안을 내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재강조해야 되겠죠. 네, 내 주장 재강조예요. 주장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더 이상의 학교 폭력 피해자와 목격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을 보면 학교 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한번 재강조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본론이 완성은 되었어요. 네,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일단 정리해 놓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눈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뭘 쓰고 있었어요? 네, 본론을 쓰고 있었죠. 본론의 생명은 뭐다? 논증이라 그랬어요. 논증. 일단 여기 본론 시작글이에요. 시작글.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자 하고 본론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먼저 신고해야 하는 이유 2가지 들었고 다음으로 폭력을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어요. 각각 2가지 중심 근거를 가지고 논증을 했어요. 자, 이렇게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고 자, 나의 논술은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자, 각각의 입장을 살펴본 걸 정리했어요. 정리. 피해자를 생각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목격자의 충격과 두려움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신고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 의견이 들어갑니다. 해결 방안이죠. 찬성과 반대를 서로 보완해서 나의 의견을,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는 이렇게 노력하고 목격자는 이렇게 노력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해주고 국민은 이를 잘 활용하자. 그리고 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 이상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목격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하자. 자, 어때요, 여러분?
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내가 처음에는 신고하는 게 쉽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자, 찬성 입장, 반대 입장,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봤을 때는 어때요? 신고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네, 생긴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상대방,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여러분이 설득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결론에서 한번 마음을 더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학교 폭력 장면을 보면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더 이상의 폭력은 일어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맹자쌤이 끊임없이 쓴 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잖아요. 그쵸? 몇 번 읽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맹자쌤만의 비법인지 다른 사람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맹자쌤은 글을 쓰다가 글을 막히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여기서 막혔다면 또 읽어요. 막혔는데 생각이 안 나면 또 읽어요. 자꾸 읽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난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트렁크 맵으로 우리가 논술의 본론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자, 앞으로 트렁크 맵을 2개 더 활동을 해볼 거고요. 그 트렁크 맵으로 또 논술의 본론 쓰는 것도 2번 더 연습해 볼 거예요. 처음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처음부터 진짜 쉽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한 번 하고 2번, 3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트렁크 맵도 잘 정리를 할 것이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논술의 본론도 꼼꼼하게 여러분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잘 논증하게 될 것입니다. 맹자쌤은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